거기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슬아슬한 숲속 절벽 끝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죽음을 선택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재벌 장남. 새엄마에게 버려져 이 깊은 산속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낯선 여자가 나타났고 기적 같은 일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남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강도윤과 윤혜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강도윤은 서울 외곽 대저택 2층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 바퀴는 늘 같은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고 창밖 풍경만이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뿐이었죠. 27살 청년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간병인이 들어와 식사를 챙겨주고 오후엔 물리치료사가 와서 굳은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저녁이면 다시 혼자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으니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대한민국 재계 3위 강성그룹 회장 강태성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았죠. 12살 때 일어난 교통사고 이후 도윤은 세상에서 조용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도윤은 살아남았지만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심리적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하반신 마비 판정까지 받으면서 도윤의 인생은 그날 이후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재혼했습니다. 새엄마 서미경은 정중하되 차가운 여자였습니다. 45살 늘 우아한 옷차림에 완벽한 미소를 지었지만 도윤을 볼 때만큼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23세 친아들 강민준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똑똑하고 사교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민준에게 회사 일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도윤은 점점 더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도윤은 매일 창가에서 세상을 바라만 봤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뛰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은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방에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두드리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말이 없으니 할 말도 없었던 겁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필요한 존재인지 아니면 그저 책임감 때문에 남겨진 짐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후자라는 확신만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도윤은 이상한 기분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라면 아침 8시에 간병인이 올 시간이었지만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도윤을 들어올려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도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고.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뿐입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 안으로 실렸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는 천천히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살아온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말도 걸음도 할 수 없는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타고 다시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나무만 빽빽해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사라지고 가로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는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한참 달리자 차가 멈췄습니다.
낯선 숲속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도윤을 휠체어째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도윤은 필사적으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차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테일라이트 불빛이 나무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숲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오두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기도 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요. 새엄마의 계획이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장남을 없애고 친아들을 후계자로 앉히는 것.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윤을 찾지 못할 곳에 버리고 가출로 신고하면 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를 것입니다. 도윤은 그저 사라진 아들로 기억될 뿐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휠체어는 울퉁불퉁한 바닥에 걸려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힘겹게 안으로 들어가 창가에 섰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본 별하늘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었죠. 도윤아, 힘들 땐 하늘을 봐. 별들이 응원해 줄 거야. 하지만 이젠 응원도 소용없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음식은 없었습니다. 목은 말랐지만 물도 없었습니다. 추웠지만 난방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루, 이틀, 일주일.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도 회사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휠체어를 움직였습니다. 오두막 뒤편에 작은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휠체어째로 떨어지면 끝날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절벽 끝으로 갔습니다. 바퀴가 흙을 밟았습니다. 조금만 더 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 슬픔, 외로움, 절망.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도윤 앞에 섰습니다. 위험해요, 거기. 여자는 휠체어를 잡고 뒤로 당겼습니다. 도윤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등산복 차림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도윤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혼자?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어떻게 온 거예요? 도윤은 그저 여자를 바라만 봤습니다. 눈물이 아직 뺨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도윤의 눈을 보고 뭔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말 못하시는 거예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온 거예요? 도윤은 손으로 차가 떠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여자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려진 거예요? 도윤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상에.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밤에는 위험해요. 여자는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이유도 힘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도윤을 오두막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여자는 자신의 배낭에서 물병과 빵 하나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도윤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야죠. 일단은.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오두막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물병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도왔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윤은 물병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오두막 창문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몸은 뻐근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어젯밤 여자가 준 빵을 먹고 물을 마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줬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숲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새들이 날아다녔고 바람에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서울 대저택 창가에서 보던 풍경과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살아있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왔습니다. 도윤은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어차피 음식은 없었으니까요. 여자가 다시 올까요? 아니면 어젯밤이 마지막이었을까요? 도윤은 기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대는 언제나 실망으로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해질 무렵 숲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가 왔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이번엔 큰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자는 배낭을 내려놓고 안을 열었습니다. 오늘 장 봐왔어요. 뭐 드실 수 있을지 몰라서 이것저것 샀어요. 배낭에서 물, 빵, 과일, 통조림이 나왔습니다. 작은 가스버너와 냄비도 있었습니다. 일단 따뜻한 거 먹어야죠. 여자는 능숙하게 가스버너를 켜고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이었습니다. 냄새가 오두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는 웃었습니다. 배고프셨죠? 라면이 끓자 여자는 그릇에 담아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조심히 드세요. 뜨거워요. 도윤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간병인들은 병원식을 데워줬을 뿐이었죠. 도윤은 한 입 먹었습니다. 뜨겁고 짰고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자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너무 매워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도윤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라면을 다 먹고 여자는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윤혜인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도윤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혜인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을 쓸 수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인은 배낭에서 공책과 펜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강도윤. 혜인은 이름을 읽었습니다. 도윤 씨.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혜인은 물었습니다. 가족은요? 연락할 사람 없어요? 도윤은 공책에 썼습니다. 없습니다. 혜인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정말요? 부모님도?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썼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혜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미 가출로 신고됐을 겁니다. 혜인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을까 생각했습니다. 혜인은 공책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야죠. 일단은. 도윤은 혜인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 낯선 여자는 자신을 신경 쓰는 걸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혜인은 도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도 한때는 죽고 싶었어요. 도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혜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15살 때 부모님이 산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손에 자랐죠. 혜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돈이 없어서. 친구들은 대학 가고 저는 산에서 약초나 캐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죽고 싶었어요. 혜인은 도윤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살아있으면 좋은 날도 온다고. 오늘이 힘들다고 내일도 힘든 건 아니라고. 혜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어요. 하루하루.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도윤은 공책에 썼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살아있으니까 도윤 씨도 만났잖아요.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시간들. 하지만 이 여자는 자신을 만난 게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혜인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있을게요. 혼자 두면 위험할 것 같아서. 도윤은 놀라서 공책에 썼습니다. 안 됩니다. 불편하실 텐데. 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산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혜인은 배낭에서 담요를 꺼냈습니다. 이거 덮으세요. 밤에는 추워요. 도윤은 담요를 받았습니다. 혜인은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자요, 도윤 씨. 도윤은 혜인을 바라봤습니다. 혜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안도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따뜻한 잠이었습니다. 새벽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혜인은 여전히 벽에 기대어 자고 있었습니다. 담요도 없이. 도윤은 자신이 덮고 있던 담요를 벗어 조심스럽게 혜인에게 덮어줬습니다. 혜인은 잠결에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오두막을 비쳤습니다. 혜인이 눈을 떴습니다. 잘 잤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인은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오늘은 뭐 할까요? 도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혜인은 웃었습니다. 일단 씻어야죠. 근처에 계곡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도윤은 공책에 썼습니다. 휠체어로요?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밀어드릴게요. 혜인은 도윤의 휠체어를 밀고 숲길을 걸어갔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이었지만 혜인은 능숙하게 휠체어를 조종했습니다. 10분쯤 걸어가자 계곡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에요. 혜인은 도윤을 계곡가에 데려갔습니다. 손 씻어요. 도윤은 손을 물에 담갔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혜인도 옆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평온함이구나. 서울 대저택에는 없던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혜인이 물었습니다.
도윤 씨, 꿈이 뭐예요? 도윤은 공책에 썼습니다. 없습니다. 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만들어야죠. 도윤은 혜인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거라도 좋아요. 내일 하고 싶은 것, 다음 주에 하고 싶은 것,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썼습니다. 걷고 싶습니다. 혜인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혜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의사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도윤은 놀라서 혜인을 봤습니다. 혜인은 진지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조금씩. 도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희망을 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인은 매일 오두막에 왔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타났고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혜인이 고생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혜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 원래 산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 일이기도 하고요. 혜인은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산삼, 더덕, 도라지, 귀한 것들을 찾아 마을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도윤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도윤은 공책에 썼습니다. 제가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혜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도윤은 혜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혜인은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가방을 열자 옷들이 나왔습니다. 새 옷이요. 계속 같은 옷만 입으면 안 되잖아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혜인은 도윤이 입던 옷을 보고 사이즈를 재어 새 옷을 사온 것이었습니다. 갈아입어봐요. 도윤은 공책에 썼습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혜인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인은 조심스럽게 도윤의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지만 손길은 능숙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다 됐어요. 거울은 없었지만 도윤은 자신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혜인이 웃었습니다. 잘 어울려요. 도윤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혜인은 도윤의 다리를 살펴봤습니다. 물리치료 받으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혜인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근육이 굳으면 정말 못 걷게 돼요. 혜인은 도윤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물렀습니다. 아프면 말해요. 도윤은 말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인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힘을 주는 부분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산에서 다치면 병원 가기 힘드니까 직접 치료하는 법을요. 혜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도윤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공책에 썼습니다. 느껴져요. 조금. 혜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어디? 도윤은 자신의 발목을 가리켰습니다. 혜인은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주물렀습니다. 좋아요. 이대로 계속해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2주일. 도윤은 혜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공책으로 대화했습니다. 혜인은 도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와 살았던 이야기, 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찾은 이야기, 처음 약초를 팔았던 날 이야기. 도윤도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추억,
사고 전의 삶, 15년 동안의 고독. 혜인은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판단하지 않았고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인이 물었습니다. 도윤 씨, 왜 버려졌어요? 가족이 있다면서요.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썼습니다. 새엄마가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려고요. 혜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후계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썼습니다. 저는 강성그룹 회장의 아들입니다. 원래는 제가 후계자였어요. 하지만 사고 이후 쓸모없는 존재가 됐죠. 혜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강성그룹이요? 그 유명한?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상관없는 곳입니다. 혜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화나지 않아요? 도윤은 공책에 썼습니다. 화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혜인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도윤은 혜인을 봤습니다. 혜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도윤 씨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혜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어요. 저랑 같이 노력하면요. 도윤은 공책에 썼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혜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불쌍해서였어요. 버려진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혜인은 도윤의 눈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도윤 씨가 다시 일어서는 걸 보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 됐어요. 도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겼습니다. 혜인은 도윤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세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혜인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활 시작해요. 힘들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도윤은 또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 믿어줘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도윤은 공책에 썼습니다. 약속해요. 혜인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이에요. 도윤도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걸렸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혜인은 도윤을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잡고 있을게요. 체중을 다리에 실어봐요. 도윤은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혜인은 도윤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은 조금씩 힘을 주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몇 초간은 버텼습니다. 잘했어요. 혜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도 기뻤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훈련이 반복됐습니다. 서기, 버티기, 무릎 굽히기. 도윤은 수없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요. 조금만 더요. 할 수 있어요. 혜인의 목소리가 도윤을 일으켰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혜인의 도움 없이 10초를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무릎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혜인은 매번 감탄했습니다. 대단해요, 도윤 씨. 정말 대단해요. 도윤은 공책에 썼습니다. 혜인 씨 덕분입니다. 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윤 씨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오두막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살게 됐구나. 혜인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구나.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이제 보조기를 잡고 몇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불안정했지만 분명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혜인은 도윤의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마세요. 도윤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혜인의 목소리가 힘을 줬습니다. 도윤은 5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충분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혜인은 도윤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도윤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혜인도 웃었습니다. 매일 늘고 있어요. 내일은 6걸음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계곡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도윤은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혜인이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 씨, 물어봐도 돼요? 도윤은 혜인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공책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늘 웃고 계셨죠.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도윤은 계속 썼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기억조차 희미해졌어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더 슬펐어요. 어머니를 잊어가는 제 자신이. 혜인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사랑했던 마음은 남아있잖아요. 도윤은 혜인을 봤습니다. 혜인도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부모님 얼굴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사랑받았던 느낌은 기억해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도윤은 공책에 썼습니다. 혜인 씨는 외롭지 않았어요? 혜인은 하늘을 봤습니다. 외로웠죠. 친구들이 학교 가는 걸 볼 때, 결혼하는 걸 볼 때, 아이 낳는 걸 볼 때. 혜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 제겐 산이 있었어요. 할머니도 계셨고요. 그래서 버텼던 것 같아요. 도윤은 공책에 썼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외로워요? 혜인은 도윤을 봤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안 외로워요. 도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혜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윤은 공책에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쓰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혜인은 도윤의 표정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도윤은 놀라서 혜인을 봤습니다. 혜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날 저녁 혜인은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도윤 씨가 5걸음 걸은 날이니까 축하해야죠. 냄비에서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거예요. 특별한 날엔 꼭 이거 해주셨어요. 혜인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았습니다. 도윤은 한 숟가락 떴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 도윤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인은 기뻐했습니다. 다행이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식사 후 혜인은 도윤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무리하셨어요. 근육이 많이 뭉쳤네요. 혜인의 손길이 도윤의 종아리를 눌렀습니다. 도윤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예전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혜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
도윤은 공책에 썼습니다. 많이 느껴져요. 감각이. 혜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어디까지? 도윤은 자신의 무릎을 가리켰습니다. 혜인은 감격했습니다. 대단해요. 처음엔 발목까지만 느껴졌는데, 이제 무릎까지. 혜인은 더욱 열심히 주물렀습니다. 이 속도면 곧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요. 도윤은 혜인을 봤습니다. 혜인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아니, 어쩌면 자신의 일보다 더.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그저 자신이 걷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혜인은 평소처럼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자요, 도윤 씨. 도윤은 혜인을 봤습니다. 매일 이렇게 불편하게 자는 혜인이 안쓰러웠습니다. 도윤은 공책에 썼습니다. 집에 가세요. 편하게 주무셔야죠. 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왜요? 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도윤 씨가. 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혜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도윤 씨 눈빛 봤어요. 죽고 싶다는 눈빛이었어요. 혜인은 도윤을 봤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가끔 그런 눈빛 보여요. 그럴 때마다 무서워요. 도윤은 공책에 썼습니다. 이젠 안 그래요. 죽고 싶지 않아요. 혜인은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도윤은 계속 썼습니다. 혜인 씨 덕분이에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혜인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저도요. 도윤 씨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 있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오두막은 작고 낡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 어디보다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혜인은 오늘도 올까요? 이런 날씨에? 하지만 혜인은 왔습니다. 흠뻑 젖은 채로. 미안해요. 늦었어요. 도윤은 놀라서 공책에 썼습니다. 이런 날 오지 말았어야죠. 혜인은 웃었습니다.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도윤은 혜인에게 담요를 건넸습니다. 혜인은 감사하다는 듯 받았습니다. 옷 갈아입어야 하는데. 혜인은 배낭을 뒤졌지만 여벌 옷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옷을 가리켰습니다. 혜인이 가져온 큰 옷들. 남자 옷인데 괜찮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구석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 됐어요. 도윤이 돌아보니 혜인은 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옷이 헐렁했지만 웃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웃기죠?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썼습니다. 예뻐요. 혜인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요?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솔직했습니다. 혜인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꿈을 꿨습니다. 걷는 꿈이었습니다. 혜인과 함께 숲길을 따라 계곡을 지나 산을 넘어 꿈속에서 도윤은 웃고 있었습니다. 혜인도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끝없이 걸어갔습니다. 어느 날 혜인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걸어봐요. 오두막 밖.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밖은 울퉁불퉁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잡아드릴게요. 믿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인은 도윤을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시작해봐요. 도윤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땅이 딱딱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혜인이 꼭 잡아줬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도윤은 또 한 걸음 걸었습니다. 돌멩이를 밟았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혜인이 재빨리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 도윤은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혜인은 조금씩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걸어봐요. 제가 바로 옆에 있어요. 도윤은 두려웠습니다. 넘어지면 어떡하죠? 하지만 혜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 수 있어요. 도윤은 혜인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혼자서 5걸음을 걷고 도윤은 멈췄습니다. 혜인은 손뼉을 쳤습니다. 해냈어요. 혼자 걸었어요.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혜인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도윤 씨.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매일 밖에서 걸었습니다. 도윤은 공책에 썼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혜인은 옆에 앉았습니다. 당연하죠. 도윤 씨는 살아있어요. 완전히. 두 사람은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은 혼자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도윤은 오두막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인아!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하고 다급했습니다. 도윤은 소리가 나는 쪽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비탈길에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할머니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잃었습니다. 혜인이 넘어지려는 순간 도윤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달렸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혜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혜인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땅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받쳐줬으니까요. 혜인은 놀라서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 씨 뛰었어요? 도윤도 놀랐습니다. 자신이 뛰었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괜찮니?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도윤 씨가 구해줬어요. 할머니는 도윤을 봤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의 입이 열렸습니다. 혜인.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혜인은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말했어요? 도윤도 놀라서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혜인.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더 또렷하게. 혜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했어요. 정말 말했어요. 도윤도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나온 목소리. 첫 말이 혜인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의 힘이구만. 혜인은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윤도 혜인을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확실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할머니는 혜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윤에 대한 이야기,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일 했구나. 혜인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냥 안 도울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혜인이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거. 혜인은 조심스럽게 신문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경제면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강성그룹 후계 구도 마무리 단계. 강민준 부회장 내정.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강태성 회장은 차남 강민준을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장남 강도윤은 가출 후 행방불명 상태다. 도윤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출. 자신은 버려졌는데 세상은 가출로 알고 있었습니다. 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도윤은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혜인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자리를 빼앗아 갔어요. 거짓말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혜인은 놀라서 도윤을 봤습니다. 지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혜인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도윤은 혜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혜인 씨, 함께 가주시겠어요? 혜인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도윤은 혜인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혜인 씨가 없으면 못합니다. 혜인은 도윤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혜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같이 갈게요. 도윤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언제 떠날 생각이냐? 도윤은 신문을 다시 봤습니다. 일주일 후면 부회장 선임식이 있습니다. 도윤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전에 가야 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비하거라. 그날 밤 도윤은 혼자 밖에 섰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별들이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걸을 수 있어요. 말도 할 수 있고요. 목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습니다. 다시 일어설게요. 당당하게. 제 자리를 되찾을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혜인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보고 있었어요. 혜인도 하늘을 봤습니다. 예쁘네요. 도윤은 혜인을 봤습니다. 혜인 씨. 네. 사랑합니다. 혜인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저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혜인은 울먹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두렵지만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혜인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끝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숲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도윤과 혜인은 서울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위해 음식을 싸주었습니다. 길에서 먹어라. 혜인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혜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라.
이 할멈은 튼튼하니까. 할머니는 도윤을 봤습니다. 우리 혜인이 잘 부탁하네. 도윤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잘 모시긴. 서로 의지하며 살거라.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혜인은 도윤의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은 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자신이 몇 달간 살았던 숲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걷는 법을 배웠고, 말하는 법을 되찾았고, 사랑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서울까지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윤은 버스 안에서 혜인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복잡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혜인은 조금 긴장했습니다. 괜찮아요. 잘 적응할게요.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혜인은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건물들이 너무 높았습니다.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혜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혜인은 안심했습니다. 도윤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바로 갈 순 없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명동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혜인은 창밖을 봤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높은 건물, 화려한 간판, 붐비는 거리. 도윤은 혜인을 봤습니다. 힘들면 말해주세요. 혜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신기해요.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작은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객실은 깨끗했습니다. 혜인은 처음 보는 호텔방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기서 자는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여기 있을 겁니다. 준비하는 동안 혜인은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예쁘네요. 도윤도 옆에 섰습니다. 예쁘긴 하죠.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엔 그리움이 없었습니다. 이 도시가 자신을 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혜인은 호텔에서 기다렸습니다. 금방 올게요. 도윤은 오래전부터 알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도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 도련님, 살아계셨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윤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버려진 일, 숲속에서의 시간, 회복 과정. 김 변호사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당시 차량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통화 기록도 확인하고요. 며칠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도윤을 데려간 차량의 블랙박스, 서미경과 운전기사의 통화 녹음, 당시 위치 기록,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법정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도윤은 안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언제 움직이시겠습니까? 도윤은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이 부회장 선임식입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그때 나타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혜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도윤은 혜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잘 됐습니다. 증거도 확보했고요. 혜인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도윤은 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끝납니다.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함께 갈게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혜인은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갈 거예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도윤은 혜인을 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것인지 아니면 영영 잃을 것인지. 혜인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떨려요?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혜인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도윤은 혜인을 봤습니다. 혜인 씨가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혜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도윤 씨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새벽이 밝았습니다. 도윤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준비해준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15년 전의 모습도 아니고 몇 달 전 휠체어에 앉아있던 모습도 아닌 새로운 자신이었습니다. 혜인도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할머니가 싸준 옷이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죠. 두 사람은 호텔을 나섰습니다. 강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윤은 혜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옆에 있어주세요. 혜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강성그룹 본사가 보였습니다. 높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겠습니다. 혜인은 도윤과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도윤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강도윤입니다. 이 회사의 장남입니다. 경비원은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가출한 줄 알았던 장남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경비원은 당황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비원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과 혜인은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도련님 아니야? 설마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가출했다며? 혜인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곧 비서실장이 내려왔습니다. 도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입니다. 비서실장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살아계셨군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찾으셨는지. 도윤은 쓰게 웃었습니다. 그랬나요? 비서실장은 당황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차가웠으니까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회장님.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대회의실에 계십니다. 부회장 선임식 준비 중이십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내해 주십시오. 비서실장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임식이.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비서실장은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혜인은 도윤의 옆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최상층.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혜인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도윤은 혜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대회의실 앞이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을 봤습니다. 임원들, 이사들, 그리고 단상 위의 아버지 강태성과 새엄마 서미경, 그리고 강민준. 강태성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미경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강민준은 당황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하지만 당당하게. 혜인은 그 옆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강도윤입니다. 강태성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윤아, 내가 어디 있었니? 도윤은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디 있었냐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버려진 곳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강태성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도윤은 서미경을 봤습니다. 그쪽에 물어보시죠. 서미경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도윤은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곧 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여러분,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도윤 도련님의 변호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도윤이 새벽에 실려나가는 장면, 숲속에 버려지는 장면,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김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미경 여사는 도윤 도련님을 유기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다음 증거가 나왔습니다. 서미경과 운전기사의 통화 녹음.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좋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태성은 서미경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서미경은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조작이에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모든 증거는 검증됐습니다. 위치 기록, 통화 기록, 차량 기록 모두 일치합니다. 강태성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도윤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강태성은 도윤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몰랐다. 정말 몰랐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책임이 있습니다. 강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보지 않으셨죠? 불편하게 여기셨죠? 강태성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임원들을 봤습니다. 저는 강성그룹의 장남입니다.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제 자리를 되찾으러 왔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는 그동안 경영에. 도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또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도련님의 건강은. 도윤은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가로질러 단상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도윤은 단상에 섰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엔 1명, 그 다음 2명, 곧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강태성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윤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서미경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강민주는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의실이 정리됐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한때 자신을 버린 도시, 이제는 되찾은 자리. 혜인이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도윤은 혜인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인 씨 덕분입니다. 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윤 씨가 해낸 거예요. 도윤은 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강태성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이분은 강태성은 혜인을 봤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살려준 분입니다. 강태성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혜인은 당황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한 건. 도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혜인 씨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강태성은 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이십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아버지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도윤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경영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주마. 천천히 해라. 도윤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혜인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강태성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은인이니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인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강태성은 아들을 봤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진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축복한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윤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혜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도윤은 혜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인 씨. 혜인은 놀랐습니다. 왜 이러세요? 도윤은 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혜인은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인 씨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혜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도윤은 일어나 혜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매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경영회의, 재무보고서, 사업계획.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임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배워갔습니다. 혜인은 도윤의 옆에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며 도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도윤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혜인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도윤은 혜인을 봤습니다. 혜인 씨는 적응됐어요? 서울에?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젠 괜찮아요. 하지만 혜인의 눈빛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산이 그리웠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그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강태성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네, 아버지. 강태성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걸 봐라. 도윤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후계자 지명서였습니다. 도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태성이 말했습니다. 이제 공식화할 때가 됐다. 내가 이 회사의 후계자라는 걸.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성은 아들을 봤습니다. 힘들지 않으냐?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해낼 수 있습니다. 강태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가 봤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거다. 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 후계자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도윤 후계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저는 강도윤입니다. 목소리가 회장에 울렸습니다. 한때 버려진 적이 있습니다. 걷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걷는 법을 배웠고 말하는 법을 되찾았습니다. 도윤은 혜인을 봤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는 혜인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도윤은 다시 앞을 봤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강성그룹을 더 나은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도윤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도윤과 혜인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해냈어요. 혜인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혜인 씨 덕분에. 혜인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윤은 혜인을 봤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혜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디서요? 도윤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산에서요. 혜인 씨가 자란 곳에서. 혜인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이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곳이니까요. 혜인은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한 달 후 도윤과 혜인은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혜인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혜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지. 할머니는 도윤을 봤습니다. 잘 지냈나?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이제 결혼하러 온 거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식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계곡가에 작은 단을 만들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강태성, 김 변호사, 몇몇 임원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혜인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도윤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 위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주례를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살렸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이는 죽어가던 몸을, 혜인이는 죽어가던 마음을 살렸지. 할머니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이제 평생을 서로를 살리며 살거라. 도윤과 혜인은 서로를 봤습니다.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입맞춤을 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새소리와 함께, 바람소리와 함께, 저녁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강태성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행복하냐? 도윤은 혜인을 봤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는 혜인을. 네, 정말 행복합니다. 강태성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밤이 깊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도윤과 혜인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두막으로 걸어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 도윤이 버려졌던 그곳.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여기, 오랜만이네요. 혜인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오두막을 봤습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혜인 씨 덕분에. 혜인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도윤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두 사람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 행복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혜인이 도윤의 옆에 섰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도윤은 혜인을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혜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숲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처음엔 휠체어로 왔던 길, 이제는 두 발로 걷는 길. 절벽 앞에 섰습니다. 한때 모든 걸 끝내려 했던 곳.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윤 씨, 혜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돌아봤습니다. 혜인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혜인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걸을까요?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도윤의 마음속으로 독백이 흘렀습니다. 버려진 인생은 없었다. 다시 걷게 만든 사람이 있었을 뿐이다. 잃어버린 목소리는 없었다. 다시 말하게 만든 사랑이 있었을 뿐이다. 이제 나는 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시작이었다는 걸.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다는 걸. 그 빛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이었다는 걸. 도윤은 혜인을 봤습니다. 혜인도 도윤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산을 넘어 계곡을 지나 새로운 길을 향해 함께.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고 두 사람의 앞에는 끝없는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강도윤과 윤혜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도윤과 혜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버려졌지만 다시 일어선 한 남자, 그리고 그를 살린 한 여자의 사랑. 때로는 인생의 끝이라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